아나토미는 이제 크게 6개의 섹션으로 구성을 했는데 아래와 같은 목차를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패솔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미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아나토미는 많이 아시겠지만 카팔본 위에 메타카팔본이 있고 메타카팔본은 헤드와 같이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이루는 그 위에 페일링젤본이 있는데 이제 페일링스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손가락에서는 각각 프록시말, 미드, 그리고 이제 디스탈로 이루어져 있고 엄지에서는 프록시말과 디스탈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페일링젤본은 이제 가장 밑에는 베이스, 그 중간은 셰프트, 위에는 헤드로 이루어져 있고 헤드와 베이스가 각각 이제 아티큘레이션을 이룹니다. 이제 디스탈 페일링스에서는 가장 끝에 부분 아티큘레이션을 이루지 않고 팔마 튜브로스티를 이루고 있는데 이 끝으로 이제 네일베드나 아니면 이제 손가락 끝 같은 부분이 부착하게 됩니다. 조인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MCP 조인트, IP 조인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MCP 조인트는 플렉션, 익스텐션, AB덕션, AD덕션, 서컴덕션이 다 가능하고 그렇지만 로테이션은 가능하지 않은데 이제 서컴덕션과 로테이션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서컴덕션은 한 가지 포인트를 이제 움직이지 않게 두고 빙글빙글 돌리는 걸 말하고 로테이션은 어떤 원통이 있다면 그 원통 자체가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P 조인트는 플렉션과 익스텐션 두 가지만 가능하고 이제 예시로 들어온 것 중에서 거는 MCP나 IP 조인트에 들어가지 않지만 First CMC 조인트는 새들 조인트라고 하는 조인트로 이루어져 있고 이 조인트에서 그 썸의 와이드 모빌리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리가멘트와 텐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팔마 사이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쪽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딥 트랜스퍼스 메타카팔 리가먼트라는 것이 있고 이 메타카팔 리가먼트는 팔마 리가먼트라고 하는 곳에 부착이 되어 있는데 팔마 리가먼트와 각각의 팔마 리가먼트 사이사이에 부착하면서 메타카팔본 사이를 이어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니파이드 스켈레탈 무브먼트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덱스 핑거와 썸 사이에는 이 리가먼트가 없어서 썸의 모빌리티를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팔마 리가먼트에 대해서 보시면 팔마 리가먼트는 MCP 조인트와 각 IP 조인트 이제 그 아티큘레이션 하는 곳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조인트 캡슐과 등을 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팔마 리가먼트 안에는 플렉서 디지털 프로펀더스와 스퍼피셜리스 지나가고 이제 엄지 쪽에서는 플렉서 폴리시스 롱그스 텐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위를 싸고 있는 것이 이제 시노비얼 시스가 싸고 있게 되고 그 위를 파이브러스 디지털 시스가 싸고 있게 되는데 그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 이 팔마 리가먼트 자체가 MCP와 IP 조인트 캡슐에 부착이 돼 있으면서 이제 이 조인트 캡슐을 좀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디알 라테랄 코라테랄 리가먼트 역시 그 조인트 캡슐을 빙글빙글 옆에서 돌아가면서 싸는 형태로 돼 있어서 조인트 캡슐을 강화시키게 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브러스 디지털 시스와 시노비얼 시스가 이 텐던들을 싸고 있는데 시노비아시스는 다른 손가락들과 썸 사이에서도 역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썸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도잘 사이드에 대해서 보시면 도잘 사이드는 익스텐서 디스토름 텐던이 지나가거나 이제 엄지 쪽에서는 익스텐서 폴리시스 롱그스 텐던이 지나가게 되는데 익스텐서 후드가 MCP 조인트에 붙게 되면서 이 익스텐서 후드에 다른 인트린직 머슬이 텐던이 부착을 하게 되고 특히 도잘 인터오세우스 머슬이나 아니면 룸브리컬 머슬이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익스텐서 후드는 손가락 핑거팁 쪽으로 갈수록 가늘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MCP 조인트 쪽에서는 와이드하게 부착이 되기 때문에 크게 삼각형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슬에 대해서 보실 텐데 간단한 개념을 위해서 익스트린직, 인트린직 머슬에 대해서 먼저 구별을 하면 익스트린직 머슬은 포암에서 오리진해서 핸드에 인서션한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인트린직 머슬은 그 오리진 인서션을 둔다 핸드 안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익스트린직 머슬이 좀 더 강력하게 힘을 주는 역할, 쥐어서 잡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인트린직 머슬은 좀 더 프리사이즈한,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너베이션은 주로 이제 T1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C8에서도 같이 담당하고 있고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얼나 너브의 딥 브랜치는 거의 모든 인트린직 머슬을 지배하는데 이제 메디안 너브에서 세나 머슬 3가지와 라테랄 쪽에 2가지 음브리컬 머슬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인트린직 머슬 오브 핸드는 아래에 나열된 것처럼 있는데 뒤에서 잘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일 안쪽에 있는 머슬부터 볼 텐데 인터오세우스 머슬은 2가지로 나눠져 있고 도잘 쪽이랑 팔마 쪽이 있습니다. 도잘 쪽은 에이비덕션 역할을 하고 도잘 쪽에는 텐던이 2개가 붙어 있게 되고 도잘은 음브리컬 머슬과 흔히 좀 착각되기가 쉬운데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팔마 머슬은 에이디덕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텐던은 하나가 있고 특히 좀 썸 쪽에 있는 팔마 인터오세우스 머슬은 거의 아트로피나 아니면 거의 퇴화 쪽이 많이 돼서 가끔은 발견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룸브리컬 머슬은 MCP와 ICP 조인트 플렉션 역할을 시키는데 익스텐서 후드 쪽으로 하기 때문에 플렉스 텐던과 익스텐서 텐던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룸브리컬 머슬과 도잘 인터오세우스 머슬이 같은 그 평면 안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데 도잘 인터오세우스 머슬은 가운데 미들 핑거를 중심으로 에이비덕션을 시키는 쪽에 붙어있는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쪽에 붙어있는 게 룸브리컬 머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가지 세나 머슬이 있는데 3가지 세나 머슬은 썸 오퍼지션의 역할을 하고 좀 더 이제 델리케이트한 무브먼트를 하게 가능하게 해줍니다. 세나 머슬 반대쪽에는 새끼손가락 쪽에 하이포세나 머슬 3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팔마리스 브레비스, 아까 에이디덕터 폴리시스 브레비스 4가지 머슬이 남아있는데 뒤에 그림에서 보시면 팔마리스 브레비스가 하이포세나 쪽에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안쪽에 하이포세나 머슬 3가지 에이비덕터 디지티 미니미와 플렉서 디지티 미니미 브레비스, 오퍼넌스 디지티 미니미 3가지가 위치하고 있고 세나 머슬 쪽에는 플렉서 폴리시스 브레비스와 오퍼넌스 폴리시스, 에이비덕터 폴리시스 브레비스 3가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베슬에 대해서 보시면 베슬은 라디얼 얼나 아터리 2가지에 의해서 서플라이가 되고 있는데 먼저 얼나 아터리는 그 인덱스 핑거의 메디얼 사이드부터 다른 안쪽에 있는 모든 그 핑거의 블러드 서플라이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라디얼 아터리는 썸과 인덱스 핑거의 라테랄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얼나 아터리가 위로 올라와서 슈퍼피셜 팔마 아치를 이루고 그 팔마 아치가 라디얼 아터리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얼나 아터리에서 이제 딥 브랜치 오브 얼나 아터리가 나와서 이제 다시 라디얼 아터리로 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이루어진 부분을 딥 팔마 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슈퍼피셜 팔마 아치는 도살 메타카팔 아터리를 내고 딥 팔마 아치에서는 팔마 디지타 아터리를 내서 2개가 같이 커먼 디지타 아터리를 이루고 끝에서는 프록시멀 프로퍼 디지타 아터리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베인은 간단하게만 준비해왔는데 세팔릭 베인이 그 썸 쪽으로 가서 마찬가지로 도잘 비너스 네트워크를 이루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쪽에는 베질릭 베인으로 드레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브에 대해서 보는데 너브는 얼나 너브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얼나 너브는 얼나 아터리의 포스테리어 메디얼 사이드 쪽에 위치하고 있고 2가지 브랜치로 나뉘게 됩니다. 딥 브랜치 또는 도잘 브랜치, 슈퍼피셜 브랜치 또는 팔마 브랜치로 나뉘게 되는데 딥 브랜치는 아래에 나열된 인트린직 머슬을 지배하면서 또 리스트 조인트야 아티큘러 서플라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피셜 브랜치는 팔마리스 브레비스와 이제 흔히 얼나 너브의 스킨 리전으로 잘 알고 계시는 4번, 5번, 특히 4번에서는 메디안 사이드에 있는 스킨을 지배하게 됩니다. 메디안 너브는 이제 핸드에서 가장 중요한 센소리 너브라고 알려져 있고 리커런트 브랜치는 세나 머슬을 지배하고 팔마 디지털 브랜치는 스킨 이너베이션을 위주로 담당하고 있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엄지부터 이제 4번째 손가락의 반 절반까지 손바닥 쪽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해부학적인 것은 간단하게 그림으로 첨부하였고 라디알 너브는 이제 손까지는 슈퍼피셜 브랜치만 오게 되고 아나토미컬 스너프 박스를 지나면서 라디알 아터리 옆으로 같이 주행하게 되는데 도잘 핸드 쪽에 스킨 그러니까 센서리를 이너베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마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지만 한 번 더 아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메디안 너브 에어리어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손바닥 쪽인데 엄지에서 네 번째 손가락 중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어나너브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손등과 손바닥 쪽에 새끼손가락, 네 번째 손가락 위주라고 보시면 되고, 라디알 너브는 이제 손등인데 엄지와 세 번째 손가락 중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안 라디알 어나너브로 구분하는 거 말고 더마톰으로만 보면 그림 첨부한 것의 오른쪽과 같이 보이게 되는데, C6는 엄지손가락, C7은 검지와 중지손가락, C8은 이제 약지와 새끼손가락 부분을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패솔로지에 대해서도 보시면 해부학과 연관시켜서 보시면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있는데, 텐던과 텐던 시스의 염증이고 주로는 오버유즈 때문에 생기지만 RA 같은 코넥티브 티슈 디지즈에서도 흔하게 생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심해지면 파이브로시스를 유도하게 되는데, 파이브로시스가 발생하면 이 텐던이 시노비움 안에서의 스무스 무브먼트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텐던이 탁탁 걸리거나 아니면 플렉션 하거나 익스텐션 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하게 돼서 이 현상을 트리거링이라고 일컫게 되고, 이제 트리거 핑거는 특별히 그 중에서도 MCP 조인트에 플렉서 텐던에 테노시노바이티스가 생겨서 이런 트리거링 현상이 생기는 것을 트리거 핑거라고 일컫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로패시는 어난 뉴로패시, 라디안 뉴로패시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했는데, 어난 뉴로패시가 있게 되면 이제 어나너브가 지배하는 하이포세나머슬이나 메디얼 룸브리컬 머슬 위크닝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흔히 아시는 클로우 핸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하지만 이제 핸드 쪽이 아니라 좀 더 어퍼 레벨로 가서 엘보나 더 위의 레벨에서 어난 뉴로패시가 생기게 되면 플렉서 카피 얼나니스나 플렉서 디지트론 프로펀더스까지 같이 위크니스가 동반되기 때문에 훨씬 더 시비어한 폼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라디알 뉴로패시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곳이 휴메러스의 라디알 그루브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가장 많은 원인은 이제 휴메러스 프랙처에 의한 것이고, 라디알 너브가 지배하는 도절 핸드 센소리 체인지가 있거나 주로는 이제 휴메러스에서부터 라디알 뉴로패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포어암 익스텐서의 위크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조인트가 아니고 스노비 인서션 하는데 이제 NCS가 생긴 거죠. 엔세사이티스. 그러니까 뭐가 붙는데 텐던이나 시노비움이나 여러 가지가 붙는데 병이 생긴다는 거고요. 우리가 엔세사이티스 제일 흔한 것이 예를 들면 이제 파텔라 주위에 붙는 거, 무릎 주위에 붙는 거, 각각 붙는 주위에는 뭐 다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대표적인 예인데, 이거는 네일의 소리아틱 아사이티스, 소리아시스의 그 인삼이 여러 가지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네일의 변화가 오는 걸 진단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의 한 기전으로도 익스텐션 인서션에 있어서의 NCS가 생겨서 이게 소리아스에서 그 소리아틱 아사이티스를 유발하는 개전으로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소리아틱 아사이티스에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오스테오아사이티스, NCS의 개념을 많이 두고 있죠. 그래서 해박적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캡슐이라든가 시노비움 혹은 힘줄이 붙는데, 이런 부위에서 스트레스가 가야 되는 부위, 거기를 팔페이션 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그 NCS를 해제하느냐라는 게 우리가 조인트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텐던 인서션, 예를 들어서 플렉서 텐던이 인서션 앵커링 하는 데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 플렉서 텐던의 반사를 일으키는 게 우리 치료가 됩니다. 조인트 캡슐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조인트 캡슐의 그 같은 이노베이션에 어떤 식으로 반사를 일으키는 게 우리 치료가 되는 거죠. 조인트 캡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게 보면 콜라겐 파이버들이 엉켜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서 저희가 보통 자극을 주죠. 이 엔세시스가 우리 치료에서 이 핑거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엔세시스에 대한 걸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전부 그거라고 하는 그런 걸로 억셉트 되지는 않고 있고요. 하나의 오스테오아사이티스가 가능한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엔세시스에 대한 개념이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오늘 니에 대해서 피지컬 하신 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니는
니에서는 우리가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보는 건 딱 4개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메니스커스 인저리, 그 다음에 PCL은 이렇게 많지도 않고 보면 금방 아니까. 그 다음에 또 뭐 MCL 인저리, 여기 시비어리티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죠. ACL 인저리는 주로 환자분이 얘기를 해요. 걸어갈 때 갑자기, 아니면 어떤 등산을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뚝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다음에 보면 무릎이 굉장히 아팠고, 그것 때문에 잘 움직이기 힘들었고 무릎이 어느 날 부었다, 내가 움직임이 좀 덜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100% ACL 인저리입니다. ACL 인저리는 대부분 스웰링이 있고 물이 차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헤마스로시스가 동반됩니다. 그래서 일단 ACL 인저리 제일 좋은 테스트는 아시다시피 라흐만스 테스트인데, 라흐만스 테스트라는 건 왜냐하면 조인트가 30도 프랙션 된 상태에서 로킹이 되지 않고 이게 해제가 되거든요. 조인트가 프리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30도에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도에서 드라워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형적인 엔테리어 드라워 테스트는 90도 굽힌 상태에서 힘껏 앞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라흐만스 테스트는 모디파이드 라흐만스 테스트라고 그래가지고 30도 된 정도를 이렇게 발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런 식으로 올려놓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체크합니다. 30도에서 일단 테이블에 발을 걸어놓고서 30도 굽힌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면서 이게 브로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술하느냐 마느냐, 이거 이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건 ACL 인저리가 있어도 인스테빌리티가 심하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으면 수술 안 하는 거예요. 근데 ACL 인저리가 보통 있을 때는 액시던트리 있을 때는 주위의 것들과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메니스커스나 다른 것들이 나가기 때문에 무조건 그 경우 수술 대상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디저너티브 체인지나 같은 ACL만 똥 나왔을 때는 보통 노인들은 스테빌리티가 어느 정도, 왜냐하면 메니스커스 같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오퍼레이션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스테빌리티 심프텀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 삶의 형태가 확 나빠지지 않으면 수술의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어린애들 특히 또 그러는데 성장판 다치기 전에도 수술을 바로 않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는 게 메니스커스 테어죠. 메니스커스 테어는 이제 주로 알다시피 걸을 때, 특히 트위스팅 할 때 인저리가 오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아프고 스웰링, 그 다음에 팝핑 사운드, 이건 뭐냐면 로테이션 인저리를 딱 할 때 똑 하고 소리를 나는 경우입니다. 이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을 다 피지 못하거나 굽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락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메니스커스 티어를 의심합니다. 메니스커스 티어는 다 아시다시피 맥머레이 테스트가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테스트죠. 여기서 핵심은 이 니가 30도 된 데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느냐, 인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 건데요.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인터널 로테이션 시키면서 레터럴 메니스커스 검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런 검사 중에서 가장 쉽게 말하면 그 진단율이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테슬리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30도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몸을 돌리면서 메디얼 메니스커스, 레터럴 메니스커스의 병변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메니스커스 티어는 과거에 비해서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쪽에서, 특히 레드가 아니라 이쪽에 넌 블라드 서플라이 에리어에서 얼마만큼이 찢어졌느냐가 이제 결국 서지컬 인디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피가, 그러니까 블라드 서플라이가 좋지 않은 데서 몇 미리 이상 찢어졌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러니까 형태가 플랩으로 돌아다니게 되고, 그 경우에는 이제 힐링이 잘 안 되고 로킹이 가속되기 때문에 그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심하게 럭킹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 자체가 젊고 활동적인 사람이 로킹이 심하게 된다 그러면 무조건 수술의 대상입니다. PCL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는 경우한테는 이 PCL 디저너티브 체인지로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PCL 인저리가 있어도 OA와 같이 오는 환자이기 때문에 OP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쉐깅 되는 것들을 보고 알 수 있고 또 드라워 시켜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스테빌리티가 심해서 기빙웨이가 되면 무조건 이것도 수술의 대상입니다. MCL이요. MCL도 마찬가지로 이 30도 각도에서요. 그 AB덕션 하면서 혹은 어덕션 하면서 LCL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수술의 대상은 인스테빌리티가 심해서 눈에 보일 정도의 확인한 인스테빌리티는 서지컬 인디케이션이 됩니다. 파텔로 페모랄 페인 신드롬에 대한 검사가 제일 중요하죠. 파텔로 페모랄 페인 신드롬은 아시다시피 크라크 테스트라는 유명한 테스트가 있지만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리 위에다 힘을 주라고 하고 힘 주세요. 예, 이때 이제 크리킹 되면서 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 피머고 파텔라가 이렇게 있어요. 프랙션 할 때 파텔라 내려가죠. 그 다음에 익스텐전 할 때 다리 펼 때 파텔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자면 지금 피머에 힘을 주거나 도시 프랙션 하는 경우에 파텔라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 굽힐 때는 파텔라 같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배에 뜬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파텔라가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 있는데 테이프를 시켜서 고정을 시키잖아요. 피부만 고정시켜도 증상 없어집니다. 그래서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 그냥 편하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이핑이에요. 그래서 무릎에서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 있으면 테이핑만 간단하게 해줘도 실제 증상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이핑만 계속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치료를 하는 건데요. 실제 제일 많은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인트 라인에서 코로나리 리가먼트 있는 데에서 텐더니스를 체크하죠. 보통 미디아 사이드에서 잘 오죠. 그 다음에 이제 MCL이잖아요. MCL은 스트레스를 줘서 체크를 하지만 그 전에 패스 안세누스의 에리어가 지금 제가 만진 에리어입니다. 패스 안세누스의 텐던이 있는 쪽을 따라서 이 부위에 팔페이션이 해서 통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거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패스 안세누스 구테어 버사이티스가 안 돼도 텐더 에리어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반사에 의해서 이걸 좋아지는 거지 패스를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제가 바늘 때 꼭 말씀드리는 거 패스를 건드리지 말아요. 바늘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여지면 패스를 건드리는 게 이건 환자 되게 아파합니다. 부어요. 실제로 엄청 아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플라가트를 텐더를 때리면 또 안 되겠죠. 코로나리 리가먼트를 때리지 말아야 되고 카트리지를 때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2cm 아래에서 패스 안쪽에서 정확하게 바늘 방향이 똑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부으면 환자는 몇수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 검사하죠. 아시다시피 이제 메디얼 메니스커스는 디저너티브 인주리에서 되게 흔해요. 그래서 메디얼 메니스커스를 최대한 오픈시키게 한 상태에서 팔페이션 하는 거 MCL입니다. MCL 팔페이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CL의 앞쪽에서 팔페이션 하게 되는 텐덴스가 있으면은 OA에서 메니스커스의 디저너티브 체인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그러나 메니스커스 티어가 바로 콜레이션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하이퍼 센시티브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OA에서 나이 드신 분들 OA에서 나타나는 텐더에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메디얼 사이드에 대한 검사를 끝내고요. 레터럴 사이드 검사는 나중에 LCL입니다. 근데 MCL은요, MCL 팔페이션은 반드시 30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 이유는 30도에서만 해서 메니스커스하고 MCL 사이가 가장 분리가 됩니다. 보통은 이게 붙어 있거든요. 레터럴의 경우에 있어서도 30도에서 팔페이션을 해야 됩니다만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레터럴은 뭐냐면 그 일리오티비얼 밴드 인서션 한 데하고 연결돼서 피부를 헤드에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터럴 MCL 합뿐만 아니라 일리오티비얼 밴드 인서션을 같이 팔페이션해요. 이 각도도 30도에서 텐스 되기 긴장도가 크기 때문에 이때도 30도에서 체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 뒤에를 팔페이션 할 때는 이제 포스트 코너 신드롬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가 LCL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메니스커스
그 다음에 폼리틱 인서션 이런 부위에서 병변을 팔페이션 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서는 아시다시피 베이커시스트 팔페이션 하는데 그걸 눌러서 베이커시스트가 있는지 촉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딥 에리어에서 가스링에서 인서션에서 텐디노시스나 아니면 이 바깥쪽에서 바깥쪽에서 바이셉스 안쪽에서 세미 텐디노스나 세미 멤브라노스의 텐더니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풀 프랙션 할 때 통증이 있을 때 앞에서 오는 뒤가 되게 중요한데요. 앞에서 파텔라 무브먼트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뒤쪽에서 온다면 아까 말했듯이 포스티어 코너나 아니면 미디알 사이드의 베이스나 이런 것도 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메디알 사이드에 그 캡슐의 디저너티브 체인지라 티어 혹은 이 캡슐 자체가 버티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뒤쪽으로 이 경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파텔라 무브먼트를 체크한다. 클라크 테스트가 중요한 엔테리어 사이드의 파텔라 주위의 팔페이션, 그 다음 페페드의 팔페이션, 헬스 안세에서 팔페이션, 나이 든 사람은 MCL 팔페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라인의 팔페이션. 이게 니 조인트 페인의 최소한 70% 이상의 병변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